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박윤희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 준비에 관한 두 번째 영상이죠. 대학 2학년생들이 해야 할 취업 준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2학년이 됐으니까 조금 더 진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진로 탐색 및 결정까지 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2학년에서는요. 그래서 선배들하고 왜 1학년 때는 좀 친하게 지내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학과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좀 선배들하고 친하고 그다음에 또 안면도 트고 뭐 이러고 인사도 좀 잘하고 그렇게 지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선배들하고 친해졌으면 선배들이 어떤 진로를 가려고 하는지 좀 물어보고 그쵸? 네. 3, 4학년 선배들한테 어느 분야로 취업을 해 나갈 건가, 어떤 진로를 가질 건가 한번 물어보고 또 졸업한 선배들은 어떤 쪽으로 나갔는가, 어떤 방향으로 갔는가 이런 것도 조금 이제 물어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입수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3, 4학년 때 내 모습, 내가 하고 있거나 내가 공부하고 있거나 나의 모습이 바로 내가 2학년 때 물어보고 있는 어떤 선배들의 모습과 닮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크게 틀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좀 물어보고 나는 그러면 어떤 진로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물어볼 것들 중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공이 전공만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취업이나 뭐 이런 걸 해 나갈 수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전공이 나랑 잘 맞는지 내가 이 분야를 공부해서 앞으로 취업을 해 나간다면 취업해서 이 분야에서 계속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크게 흥미를 뭐 느끼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나랑 안 맞다던거나 뭐 이런 일은 없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정해야 될 게 내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것만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분야로 나아갈 수 있겠다. 그리고 나의 적성과 흥미도 어느 정도 맞겠다. 그러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럼 본인 전공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 전공 갖고는 좀 약하다. 좀 어렵겠다. 그런 전공들도 꽤 있잖아요. 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잘 아시겠죠? 2학년 학생들. 그러면 어때요? 그때는 이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선택하실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많이 하셔서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덜컥 선택을 하셨다가 그냥 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덜컥 선택을 하셨다가 이제 부전공, 복수전공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너무 나랑 안 맞아요. 그럼 그때는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쉽게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 심사숙고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2학년 때 이제 지금 2학년들이 해야 될 거잖아요. 2학년 때 내가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하고 싶은 그 전공 분야의 전공 과목들을 한두 개 들어보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각종 2학년 1학기에 하나 들어보시고 2학년 2학기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까지는 남의 전공인 거예요. 남의 전공. 그렇죠? 내가 아직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전공하고 있는 과목인데 내가 이거를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드는 그런 전공이 있으면 그 전공에 가서 뭐예요? 전공 교과목을 수강을 해보란 말이죠. 예, 대표적인 전공 교과목을.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하나 해보고 2학년 2학기 때 하나 해보면 아, 내가 해도 되겠네. 이게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선택하셔야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해갖고 덜컥 선택한다? 근데 들어갔더니 나랑 안 맞아요. 그럼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제는 굉장히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 생활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미리 들어보셔야 돼요. 미리 반드시. 그리고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꼭 선택하셔야 돼요. 미리 들어보셔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숭실대학교는 진로취업센터라고 하는데, 다른 학교는 뭐 경력개발센터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진로 문제와 취업 문제를 도와주는, 굉장히 큰 규모의 센터들이 대학마다 다 있어요. 예. 여기랑 친해지셔야 됩니다. 여기랑 친해지시면 여러분들의 진로가 굉장히 편안하게 결정되고, 그 다음에 취업도 원하는 곳에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4학년이 됐는데도 여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취업하기가 녹록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진로 문제, 취업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런 걸 하나도 접하지 못하고 4학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벌써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여기에 이 센터를 접하고 여기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과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4학년이 됐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통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물론 뭐 최근 데이터는 아니고 몇 년 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내봤어요. 그런데 진로취업센터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한 사람들이 정말 좋은 곳에 취업했더라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으니까. 숭실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다 똑같아요. 프로그램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2학년쯤 되면 2학년 1학기 때부터 진로취업센터도 한번 어디 있는지 가보고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 홈페이지만 들어가 진로취업센터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막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이 써 있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게. 졸업한 선배 멘토링,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멘토링, 현장 실습 프로그램, 진로 취업 상담, 이력서 자소서 클리닉, 면접 클리닉, 막 온갖 것들, AI 면접 실습,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도와줍니다. 모든 것들을. 그 프로그램들이 진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요. 예. 이용할 수 있는 게 학년별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참여해 봐야죠. 2학년 1학기 때부터는. 예. 2학년 1학기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1학년 때는 노느냐고 정신없고 뭐 다른 거 하느냐고 정신없었다면 뭐 동아리 봉사 뭐 이런 거 하냐고 정신없었다면 이제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인 진로에 대해서 고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취업센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 봐야 되고 이제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미리 하셔야 돼요. 그렇게 경험하고 4학년이 된 학생들하고 진로취업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4학년이 됐어요? 아이고 정말 차이 많이 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경험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어떤 스펙들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시고 나서 4학년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영어 점수를 이제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예. 물론 뭐 여러분들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단군 이래 영어 제일 잘하는 세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뭐 한 번 시험 덜컥 봤는데 원하는 점수가 딱 나와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또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높기도 하고. 그러면 시험 몇 번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내내 시험을 좀 몇 번 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영어 점수를 마련하실 때 잘 들으세요. 요즘에는 스피킹 점수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스피킹 점수가 없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요. 토익 점수는 없어도 괜찮지만. 예.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토익은 옵션이고, 그쵸? 그 다음에 스피킹 점수는 뭐예요?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두 개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약간 둘이 시험의 유형이 달라요. 예, 약간 좀 시험의 색깔이 다르거든요. 나랑 더 맞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토익 스피킹 점수를 따든지 오픽 점수를 따든지 점수를 따놓으셔야 돼요. 이걸 따놓으셔야 잘 들으셔요. 이걸 따놓으셔야 2학년 2학기나 3학년부터 할 수 있는 2학년 2학기나 3학년부터 할 수 있는 현장 실습의 이력서를 쓸 때 영어 점수를 쓰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체험형 인턴 같은 거 지원하실 때도 영어 점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익 스피킹, 오픽 중에서 점수를 하나 따놓으셔야 돼요. 점수가 높을수록 좋겠죠. 만점까지는 안 받으셔도 돼요. 2학년이니까. 하지만 점수는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토익 점수도 조금 따놓을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토익도 고득점이면 좋겠죠. 토익이 뭐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고 이렇다 하더라도 있어서 득점이 또 높게 받은 고득점인데다가 토익 점수도 있다? 그러면 어때요?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아무리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쵸?
그러니까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점수 좀 높은 점수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토익 점수도 가급적 고득점이면 좋겠다. 요거는 3학년까지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선은 점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부터 할 수 있는 현장 실습, 다른 말로 직장 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지원하려면 어때요? 영어 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력서에. 그래서 아주 점수가 높진 않더라도 2학년 때 점수 준비가 끝나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모전 들이대기예요. 공모전 들이대기. 예. 그래서 가급적 전공과 관련성 있는 거. 그런 공모전에 나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좀 어느 정도 내가 생긴 분들은 그 하고 싶은 일과 관련성 있는 그런 공모전을 들이대라는 건 뭐예요? 예. 일단 한번 참여하고 보는 거예요. 예, 그걸 들이대기라고 표현했어요. 일단 참여합니다. 근데 처음 참여해가지고 입상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2학년이면 더군다나 3, 4학년들도 막 공모전에 막 눈에 불을 켜고 참석할 텐데, 뭐 참여할 텐데,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들이대는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모전에 일단 참여하시면 목표는 무조건 수상이에요. 입상이에요, 입상. 예, 장려상이건 뭐 동상이건 상을 타야 돼요. 예. 그래서 2학년 1학기부터 일단 뭐 참여할 만한 게 있나 봐가지고 예, 공모전에 들이대시고 가능하면 입상을 해놓으세요. 2학년 때라도. 예. 3, 4학년 때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공모전에 나가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더 높은 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3학년 때 또 내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조금 들이대셔서 경험을 좀 해보시고 가급적 입상을 해놓으시면 정말 좋겠어요. 예. 공모전에 참여한다? 무조건 목표가 입상이다. 입상하시는 게 필요하셔요. 근데 가급적 뭐예요? 전공 관련성, 내가 미래 하고 싶은 일과 관련성 있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동차 관련 공모전에 나가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가급적 입상이 필요해요. 예. 입상 받으면 좋아요. 근데 처음 나가서 입상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들이대셔야 돼요. 그래서 들이대기예요. 예. 그 다음에 아직까지 좀 놀아야죠. 2학년인데, 그쵸? 여전히 학과 행사, 축제 뭐 이런 거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동아리 봉사활동도 기회되면 짬짬이 또 하시고, 예. 해외 경험도, 여유가 되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나가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 잠잠해지고 그러면, 여유 되시면, 해보시는 게 안 해보시는 것보단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뭐 용돈을 벌으셔야 돼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꼭 하셔야 된다면 그것도 가급적 전공이나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과 관련 있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금상첨화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뭐 CU나 GS24 이런데 영업관리직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죠? 뭐 경영학 전공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 중에는 뭐 그런 쪽에 취업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계셔요. 네, 영업관리직 이런 쪽으로. 네.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물론 2학년 때는 그게 그 정도로까지 정해지진 않겠지만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CU나 GS24에서 캐셔로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물건이 어떤 루트로 들어오는지 알고 재고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유통기간이 임박한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CU나 24 그 영업관리직 면접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CU에서 캐셔로 제가 CU의 영업관리직에 지원하고 싶어서 CU에서 캐셔로 제가 6개월 동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건이 들어오는 루트, 그 다음에 뭐 재고관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익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면접 답변을 하면 어때요?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죠. 예,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면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가능한 경우라면 가급적 전공이나 내가 앞으로 취업하고 싶은 쪽, 관심이 있는 쪽에 그런 쪽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면 금상첨화다. 내가 고객 서비스나 이런 쪽으로 취업하고 싶다? 그러면 서빙 아르바이트 같은 거 굉장히 좋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이랜드 그룹에서 외식관리사업부에 직원을 뽑았는데 그 당시에 그 이랜드 외식 업체가 많죠. 그것에서 아르바이트라도 1, 2년 이상, 2년 이상 해본 사람들 중에서 뽑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물론 뭐, 정확히 확인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제로 그런 학생이 들어갔어요. 우리 학교에서 보면은. 2년 넘게, 애슐리에서 주방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학생이
들어갔습니다. 2년 넘게. 그럼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때 매니저가 누구였냐? 이거 레퍼런스 체크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 됨됨이부터 시작해서 꾸준한 거죠. 주방에서 2년 이상 근무했으면.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그냥 하시지 마셔요. 가급적 전공 관련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미래의 일과 관련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금상첨화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되게 우습게 아시는 자격증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격증 얘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들 되게 우습게 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스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습게 알더라고요. 뭐 그냥 뭐 수업만 들으면 딸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거 써야 됩니다. 나중에. 예, 이력서나 자소서에 써야 돼요. 그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기업에서 문서 작성 능력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나 모스 자격증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따셔야 돼요. 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엑셀 같은 거 연습 많이 하셔서 실제로 좀 잘 작성할 게 해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에서는 거의 엑셀을 씁니다. 네. SWP나 MS 워드 잘 안 써요. 자, 그래서 이렇게 5개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대학 3학년생들이 해야 할 취업 준비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2학년생들이 해야 할 취업 준비에 대해서 대학 2학년생들이신 분들 조금 신경 써서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1학년생인 분들도 내년엔 내가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차원에서 미리 좀 알아보시고 공부해 두시면 좋겠죠.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